안녕하세요. 어서경미입니다.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중고차 구매 후 제조사 센터들 뭐 현대기아, 뭐 쉐보레, 르노삼성 센터 가셔서 내가 중고차 샀는데 차 어떤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어떤 반응이었는지 저는 연상이 되거든요. 최근에 한 곳은 르노삼성, 쉐보레, 뭐 현대기아 다 있었어요. 뭐 어느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.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. 타이어도 이제 갈아야 되겠네. 제가 봤을 땐 트레이드가 타실 수가 있는데 타이어도 갈아라. 그리고 소모품 이거 다 교환해야 된다. 연결된 부품들 다 교환해라. 부터 뭐 당연히 신차랑 비교하면 그 차는 뭐 지금 한 3년 정도 됐거든요. 16년식이니까. 그러면 3년 동안은 그 차가 서 있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소모품이나 기타 차량들이 새 차 같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정말 뭐 등급도 워낙 높았지만 사고 차량도 아니었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지만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차 이거 하는데 정말 그냥 저희 쪽에서 한 돈 10만 원 정도 안으로 다 해결될 거를 뭐 3, 40만 원 정도로 견적이 나오게 또 수리를 하셨더라고요.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. 저 역시도 현대 가면요, 그 쇼바 우측에 그 쇼바가 하나 스프링이 나와가지고 소리가 나길래 교환하러 갔는데 연결된 부품을 다 갈으래요. 저는 그것만 갈겠다 라고 하니까 문제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스프링만 딱 교환하고 탔는데 지금 뭐 5개월째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 이제 센터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센터들은 이제 제조사의 센터들 아무래도 그 기술자들의 공임도 높고 부품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냥 다 비쌉니다. 그리고 그냥 뭔가 수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다 가르래요.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연이 너무 많은데 SM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 쪽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교환을 하래요. 14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SM5인데. 근데 제가 저희 협력업체 넣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5만 원에 고쳤습니다. 과연 왜일까요? 왜? 바쁘잖아요. 제조사 그 센터들은 바쁘니까 이해는 해요. 이거를 수리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통째로 아세이로 갈면 심플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없고. 근데 최소한 해볼 때까지는 좀 해보고 이렇게 수리를 뭔가 교환 소견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가르래요. 중고차를 판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그 출고 후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전화 하나도 안 받아요. 저는 좋은 차만 팝니다. 이건 거짓말이거든요.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분들에게 좀 더 신뢰가 쌓이고 이런 직업이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얘기를 들어요.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현대기아 커플링 핸들 그 딱딱거리는 거 커플링이란 부품 잘 나가잖아요. 그거 부품값 몇만 원 안 하는데 그 공임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제조사 보증 기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서 그 보증 수리로 가능한데 이런 것들도 고객분들이 모르고 그냥 그 고치시면 뭐 한 10만 원 좀 넘게 나오기도 하시거든요. 이런 것들도 이제 제조사 보증이 남았는지 이런 것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중고차 산 다음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거 중고차 샀습니다. 어디 고칠 데 있나 봐주세요. 라고 하면 그냥 정말 뭐 전국에 양심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요.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상태가 여기는 조금 손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든지 이게 뭐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그냥 주행을 해도 되는 것과 이왕이면 소모성 부품들은 운행을 하다 보면 그 교환 주기들이 있거든요. 그 교환 주기에
에서 조금만 넘어가서 문제가 된다기보다 차들이 증상이나 소리로 이렇게 그 운전자한테 얘기를 해줘요. 그럴 때 이제 교체를 하면 되긴 하는데, 뭐 사전에 교체는 것도 당연히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. 근데 문제는 돈이 들잖아요. 네. 정말 믿을 만한 동네 카센터를 하나 뚫어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제조사 센터 보증기간 남은 거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가시지 말라고 소견을 드리고 싶어요. 동네 카센터라 이런 데서 해결이 거의 다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시고, 저는 거기서도 뭔가 과한 견적이 나오면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셔서 믿을 만한 분들에게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단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들도 경고등이 뜨면, 경고등이 뜬 차는 그 수리할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,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먼저 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도 가장 중요 포인트고요. 그 안에 수리를 해서 될 차와 안 될 차를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. 그런데 보통 낙찰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시죠. 내가 본 차가 아니니까 차가 혹시라도 주행 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출고 후에 나서 혹시 내가 잘 받은 차가 맞는지 중고차가 가지고 뭔가 확인을 받기를 원하세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이 차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라가 아닌, 요즘에 차 이거 엔진오일 같은, 엔진오일이나 이렇게 뭐 오일류, 필터류 교환하러 한번 가셨다가 차 요즘에 오일 갈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던지시는 거 있잖아요. 쇼바 쪽이 약간 뭐 소리가 나는데 어떠냐, 그리고 약간 부조가 있는데 뭐 부조 있으면 뭐 이제 스로틀 바디 청소나 이제 교체 소견이 있을 거고,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뭐 DPF랑 이제 인젝터 이런 거는 한 9만 10만 정도 되면 교체 주기가 와요. 이제 아니면 그 전에부터 이제 그 뭔가 인젝터랑 DPF 클리닝을 잘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면, 카본대가 이제 껴있는 상태에서는 심하면 이제 교체로 가는 건데,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사 가져가면 그냥 교체입니다. 뭐 없어요. 그냥 교체로 가거든요. 이런 것들도 뭐 차량을 잘 관리하실수록 뭐 30만, 40만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. 이것도 그만큼 관리를 해야지만 그렇게 타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분이 그동안 운행하셨던 차를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초반에 인수하고 초반에 좀 관리하시기만 하면 문제없이 잘 타실 수가 있어요. 소모성 부품들, 저한테 보통 연락 오시는 부품들이 보통 10만원, 30만원 안에서의 문제들입니다. 그런 부품들 다 따지고 보면 다 소모성 부품들이라 교환 주기들이 다 와요. 이런 것들은 알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, 그리고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믿을 만한 동네 카센터, 정말 자동차 명인 분들을 한 분을 꼭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소견을 잘 받으시고 적당한 시점에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라는 거는 알면 알게 될수록 조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, 그리고 현명한 그 중고차 관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,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서 구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